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기업안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그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하시는 각 멘토별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당신의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하신 멘토님이십니다. 이진욱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과 철강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오늘 이슈들이 건설과 철강 관련돼 있는 이슈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시장의 핫한 이슈 또 두 가지를 준비해 왔으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데이 이전 영상들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관심 종목 치열하거든요. 그럼요. 그렇더라고요. 네, 준비 잘 해주셨습니까? 네, 저도 탑픽 종목 하나를 오늘 좀 선별해 왔는데 저는 또 두 종목이 아니라 한 개? 네, 말 그대로 탑픽이기 때문에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딱 한 종목만 하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 두 종목을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한 종목만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실력으로 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실력으로 좀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나. 말보다는,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준비해 주신 걸 좀 보니까 최근 또 AI하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준비를 또 해주신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쪽으로 좀 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최근 시장이 AI와 반도체 열풍이 뜨거운데 이 산업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AI 칩이나 데이터 센터가 아닌 바로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 CEO죠. 이 샘 알트만은 AI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이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일론 머스크 역시 25년에는 전기와 변압기 모두가 고갈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변압기 관련주가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말투가 딱딱해지셨어요. 그래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머릿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태입니다. 네, 변압기가 전기랑 좀 관련이 있긴 했지만 이게 왜 전기랑 관련이 AI하고 이 반도체 업종들이 왜 전기랑 관련이 있는지. 비트코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와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AI 시장에도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또 전력을 소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면은 또 결국에는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또 계산을 또 해야 비트코인이 또 채굴 되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성능인 반도체가 필요하듯이 그러면 이제 고성능 반도체들은 전기를 그만큼 더 많이 잡아먹듯이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록 더 많이 구축이 되고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는 전기가 그리고 전기를 조절하는 변압기가 고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전기 고갈로 AI 시장의 개화, 전기 고갈, 그러면은 변압기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변압기가 뭐길래 전기랑 관련이 되어 있고 고갈이 될 거라고 염두를 해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압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그냥 오게 되면 이 전압이 낮아지고 전력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필요한 전압에 맞게끔 낮춰주거나 또는 높여주는 게 이 변압기의 역할이 됩니다. 즉, 이 변압기가 이 AI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 전류를 알맞게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 향상을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AI 시장, 반도체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뭐 여기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거나 뭐 전망을 하고 있다던가 어떤 방향으로 좀 볼 수 있는지 그런 내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해 두셨듯이 이 AI나 전기차, 반도체 등 이런 첨단 산업에는 이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첨단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본인 국가나 인근 국가에 또 새롭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력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미국이 지난 22년에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이게 올해부터 좀 유효하게 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전력망 투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이준우 멘토님의 담당 업종이 철강과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AI 반도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전력, 그러니까 건설과 가장 좀 밀접해 있는 전력 쪽인 것 같아요. 아, 티가 났습니까? 네, 티가 좀 많이 났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태양광, 풍력, 이런 전력 인프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그만큼 많이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에너지 사용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군들이 이걸 더 촉진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변압기 시장이 사실 뭐 첨단 산업의 발전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있던데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증가에 따른 호재도 있지만 이 미국의 송배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또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변압기 시장의 핵심 국가로 또 꼽히는데 이 미국 에너지 조사부에 따르면 이 미국의 변압기 70%가 평균 수명 25년을 현재 초과했기 때문에 이 교체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3년도 국내 변압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6년 내 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년 대비 78%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향후 최소 5년 이상은 이 교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크게는 변압기 관련주와 전력, 전선 관련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변압기 관련주에게는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겠고요. 전선 관련주인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슈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재룡전기와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룡전기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룡전기는 이 변압기 매출이 100%로 이루어진 이 변압기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미국 수주량이 증가에 따라서 이 수출 비중이 21년도 25%에서 80%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이 미국 변압기 교체 수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가 미국의 수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25%에서 80%까지 수출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약간 한줌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외의 국가들의 뭐 공장 생산량만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성들도 계속 주목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재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게 되면 22년도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배나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호실적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이 미국향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4년도, 25년도 역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현재 변압기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현재 수주 잔액이 3천억 이상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실적에 따른 미래 가치가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변압기에 대한 부족 이슈가 시장에 대두가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 정고점이 왔는 정고점 부근에서의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련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닌가 싶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서서히 꾸준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폭발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는 것들은 좀 경계를 하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최소 한 2만 원에서 22,500원 부분들의 저점에 이탈이 되는지, 그리고 그 중간값은 한 25,000원에서 27,5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정고점 부분에서의 지지 여부들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련전기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로닉이었나요?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로닉. 네, 당사도 재룡전기와 마찬가지로 이 전력기기 시장에 올인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사우디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세계 변압기 시장에서는 5위를 랭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변압기 부족 사태의 진앙지였죠. 이 미국에 또 변압기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국내와 미국에 또 변압기 공장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 향후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재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역시 23년도 실적이 매출액도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역시 2.5배 가량 증가하면서 큰 호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컨센서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을 예상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이 공장 수요 캐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와 마찬가지로 호실적에 따른 미래 가치가 차트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현재 121선과 241선의 이 장기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지금 현재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장기 이평선이 좀 거리가 좁혀지는 시점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전망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1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121선을 중요 포인트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재무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겠지만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가 그 정도 같이 동행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타점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시기가 지날수록 이평선들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61선과 121선이 지지를 받아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영상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꼭 방문해 주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